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윤도사입니다. 예, 오늘 지난 시간 이제 그 킹스맨 2편 골든서클에 이어서 이제 미국 대선 세 번째 이야기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한 번 이제 영화 리뷰입니다. 그 러셀 크로우 주연의 이제 영화 브로큰 시티라는 그 작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도 또다시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보여서 겸사겸사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됐어요. 사실 지난번에 올렸을 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온 것도 있고, 예. 조금은 이제 가볍게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2013년에 나온 탐정 영화입니다. 추리는 아니고 스릴러 겸 정치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황정민 주연의 황정민하고 정우성 나왔던 아수라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영화예요. 근데 아수라가 이 영화보다 뒤에 나왔죠. 근데 어쨌든 이 전직 형사 출신의 탐정이 선거를 앞둔 시장의 의뢰를 받아서 시장 부인의 불륜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그것이 단순한 외도 조사가 아니라 선거를 둘러싼 거대한 정치 게임의 일부였음을 알고 시장의 부정부패를 파헤쳐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메인입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의 비리가 밝혀지고 축출돼서 새로운 시정부가 수립되는 일련의 과정이 지난 2016년 탄핵 사태에서부터 2017년 좌파 정권 수립 및 그 이후의 변화상과 너무도 일맥상통해요. 마치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타임머신 타고 3, 4년 앞의 미래를 보고 오기라도 한 것처럼요. 이 영화가 2013년에 나왔습니다. 돌려 말하면 미국도 우리나라의 탄핵 사태처럼 정상적인 국가 체제와 이념이 망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세태로 접어드는 일련의 과정을 그 시절에 겪었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또한 부정선거로 미쳐 돌아간 근본 미국 대선에서 맞붙은 두 사람,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대결을 마치 미리 본 것처럼 데자뷰를 느껴지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네요. 제가 처음 이 글을 썼을 때는 과거형이었지만 이 글을 제가 2018년에 처음 썼거든요. 이걸 2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현재 진행형 ing인 채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주인공이 빌리 태거트라는 형사입니다. 이 사람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실수로 흑인 소년 마이키를 쏴 죽여요. 그러다가 이제 인권 운동가들의 대규모 시위에 이거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이거지 이제 여기에 직면하게 되고 살인죄로 몰립니다. 이 뉴욕 시장은 죽은 마이키는 짧게 중요하진 않은데 예세니아라는 소녀를 강간 살해한 범죄자고 빌리는 인물 소양한 것뿐이다 라고 하지만 경찰서장은 마이키는 법적으로 무고하다. 그걸 밝혀줄 증인도 있다. 이렇게 내밀어버립니다. 오전에 증인이 나섰습니다. 이게 서장이라고도 하고 국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경찰국장이 맞는 것 같아요. 오전에 증인이 나섰습니다. 미국 시민인가? 엄마도 시민이고. 자, 증인이 나섰다는 말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미국 시민이냐 물어보잖아요. 국민 대신 사람으로 헌법을 고치려 드는 좌빨들을 보면 이 시장의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러셀 크로우가 악역으로 나오는 몇 안 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빌리는 정당방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풀려나요. 어안이 벙벙한 그에게 시장은 일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권고사직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경찰복을 벗은 빌리는 7년 후 뉴욕의 제법 솜씨 좋은 사설탐정 민간조사원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허니 자네가 옷을 벗게. 이건 경찰국장이 와서 시장의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풀어주신 건 고맙지만 백수컨다리 되라고 쇼. 이거 다르게 해석하면 옷을 벗게. 이 흑형이 게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7년 후 뉴욕시 상황은 니콜라스 호스테틀러 시장과 잭 발리언트 시의원이 차기 시장 후보로 나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 호스테틀러 시장이 아마 재선? 3선? 아마 7년 후라는 거 보니까 3선인 것 같아요. 그 도전하는 건데 선거는 8일 앞으로 다가왔고 잭 의원은 닉 시장을 부자들의 대변자라고 공박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로 잭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자, 이 니콜라스 호스테틀러를 도널드 트럼프, 잭 발리언트를 조 바이든에 대치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론조사에서는 우세한데 이 주인공 빌리는 탐정 일에는 참 뛰어난데 수금에는 신통치 못해서 맨날 돈 내놔라고 독촉 전화에만 열을 올리는 판입니다. 그 인간이 빤스 벗은 채 잡힌 걸 나한테 내라고요? 아이 날 고용했잖아 당신이.
아주머니 기분 들어온 건 알겠지만 의뢰를 했으면 돈을 주셔야죠. 여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상 들고 있어요. 이래서 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착수금을 3분의 2 이상 받아놔야 돼요. 돈 나머지 잔금 떼일 거 각오하고. 똑똑히 들어. 난 땡전 한번 못 줘. 내 땡전 내놔. 이럴 때마다 탐정들은 이러려고 탐정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기도 합니다. 근데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잭 의원은 그 도시에 볼턴 빌리지라고 하는 무슨 공공단지, 공공부지가 있나 봐요. 이 볼턴 빌리지 매매로 뉴욕 시민 3만 명의 가정을 앗아갔고 자기가 당선되면 반드시 백지화하고 당선 다음 날부터 시청에 그 담당 도우미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덧붙여 닉 시장은 자신의 부귀와 월스트리트의 갑부 친구들에게 관심이 있다. 볼턴 빌리지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건 닉 시장이 아니라 나뿐이다 라고 외칩니다. 누가? 이 잭 의원이요. 그것을 보면 닉 시장은 저거 주민 숫자도 제대로 모르네. 비웃어. 볼턴 빌리지 주민 37,512명. 여기서 4만 명이라 그러죠. 7,500명이 틀렸네. 볼턴 빌리지가 좀 더 돈 많고 유력한 소유자들을 두게 돼요. 결과적으로 더욱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강변합니다. 어쨌든 볼턴 빌리지 주민들을 내쫓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성실한 뉴욕 시민 3만 명이 가져. 볼턴 빌리지 주민 37,500을 숫자에 약한 잭 발련트 의원. 왠지 진짜 조 바이든이 딱 생각납니다. 자기가 대통령 후보 나는지 상원 의원 후보 나는지도 왔다 갔다 하던데. 그리고 이 시장이 빌리를 시청으로 불러요. 이유는 자기가 마누라가 바람 피는데 그냥 그 상간남 사진을 찍어달라 의뢰를 하려고 부른 겁니다. 선거일 전까지 갖다 주면 5만 달러, 착수금으로 절반인 2만 5천 달러를 선불로. 빌리는 개이득이에요. 내 마누라 끼고 잔 놈 찾아주게. 같은 남자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비서에게서 이제 부인의 스케줄을 받은 뒤에 조사에 착수하는 빌리는 정치 집회에 참석하는 시장 부인 캐트린의 모습을 열심히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참석한 정치 집회가 무엇이경이냐? 인권운동 모임이에요. 다수에 의한 소수자의 차별에 대항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PC충들 모임이었어요. 또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무리들이었죠. 딱 등골 오사가네. 인권운동. 다수의 괴롭힘을 막는 데 시기상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소수자라고 개코나 차별당하고 괴롭힘 당한 것도 있나? 응? 난 동성애의 삶과 내가 선택한 내 짝을 사랑하겠노라. 시장보다 이 옆에 내가 더 무서워. 어쨌든 빌리는 그 캐틀린이 외간 남자와 만나는 걸 확인했는데 아쉽게도 렉서스 차 몬다는 것만 확인하고 얼굴을 못 찍었네. 그날 조사는 심하게 했고 어쨌든 시장과 부인은 서로를 향해 더러운 갑부 게이들 박수나 받는다느니 디스전을 막 펼칩니다. 그 다음 날도 조사는 계속되고 자신의 비서인 케이티와 투톱으로 탐문을 벌이는 빌리는 놀라운 손재주로 캐트린의 휴대폰을 딱 훔쳐요. 전화번호를 빼낸 뒤 렉서스 차량을 모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남자가 바로 잭 의원의 비서 겸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장인 폴 앤더류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시장 부인이 자기 남편의 상대편 후보의 비서 겸 선거대책본부 사무장이랑 밀회를 가진다. 그런 막장 스토리입니다. 자, 미행 조사를 할 때 이제 타겟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남녀 탐정이 커플처럼 위장해서 추적하는 기법이 있어요. 여친 사진 찍는 것처럼 해서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타겟의 사진을 찍는 거죠. 참고하십시오. 잭 발련트 선대위 사무장인 폴 앤드러스가 시장 마누라랑 놀아난 걸 블라블라. 딱 걸렸다. 그러는 동안 닉 시장은 자신에게 5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후원한 스폰서 앞에서 선거 승리 전략을 설명합니다. 뉴스, 신문, 인터넷 등의 허위 사생활 폭로로 부동층을 흔들고 이어서 토론에서 보내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한 니콜라스 시장의 모습에서 결의가 돋보여요. 뭐 뉴스, 신문, 인터넷은 모르겠는데 토론에서 조 바이든을 보내버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좀 겹쳐 보이긴 합니다. 빌리는 이 폴 앤드류스가 뉴욕시 외곽의 몬탁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것까지 알아내고 그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버스 앞 뒷좌석에 앉아요. 얘가 탐정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제 빌리에게 폴이 말을 겁니다. 뉴욕 토박이 주민들은 집도 없는데 외부의 부자들이 뉴욕의 집들을 죄다 소유하고 있다. 한바탕 정치 선전을 하죠. 어쨌든 빌리는 몬탁의 외땅집에서 폴과 캐틀린을 만나는 걸 마침내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MBA 따온 파렴치한 사업가들은 다 갖고 있죠. 집도 있고 별장도 갖추고 사는데 선생은요? 빌리가 자기를 추적하는 탐정인 줄도 모르고 시뻘건 썰을 푸는 폴 앤드류스.
외간 부인과 바람피는 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짜잔 착각 착각 딱 걸렸습니다. 자, 이야기는 잠시 뒤로 돌아갑니다. 빌리의 애인인 나탈리는 7년 전에 볼턴 빌리지에서 그 강간 살해당한 예세니아의 언니였습니다. 이 예세니아와 빌리 그리고 이제 나탈리까지 전부 볼턴 빌리지 출신이에요. 여기가 약간 좀 빈민가 같은 데인가 봐요. 그 할렘과 같은. 빌리는 예세니아의 살해 용의자였던 마이키를 쏴 죽인 후 나탈리와 가족들을 정성껏 살펴주었고 그 결과 이제 연애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마이키한테 죽은 사람이 자기 여친의 언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지냈던 사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빌리고 나탈리고 간에 둘 다 그 선거에 화제가 된 볼턴 빌리지와 굉장히 관계가 깊죠. 어쨌든 선거 사무소에서 잭은 폴과 함께 공개 토론 준비를 합니다. 잭은 닉 시장이 볼턴 빌리지의 공영주택들을 헐값에 투자은행으로 넘기려 한다 주장하며 그렇게 거래를 하고 남긴 이득은 3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30억 달러냐면요. 40억에 넘겼는데 그 40억 중에 10억으로는 뉴욕시가 지고 있던 부채의 10억을 갚았거든요. 그래서 남긴 흑자가 30억 달러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잭 의원은 본인도 부유층 출신이야. 이번에 재건축하는 자기 자택도 무려 400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지도 부자고 배 두드리고 사는 주제에 남도 뭐 가난한 사람 편인 것처럼 야부리 드는 거지. 잭 의원은 볼턴 빌리지 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공격하려 하지만 닉 시장 측에서는 잭 의원의 하버드 학력 문제, 집안 재산 관련 비리 내역들을 어지간히 확보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 잭 의원의 대응책은 당신은 거짓말쟁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사기꾼이야. 뭐 이런 거 밖에 없다는 거지. 그 외에는 폴이 수집 표기로 한 닉 시장 관련 증거 자료들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제 둘이 연습하는 거예요. 400만 불짜리 개인 고급주택 재건축은 잘 돼가세요 라고 닉 시장이 던지면 전부 당신네들 비리 덕이죠 라고 이제 응수하라 이런 겁니다. 지도 더러운 주제 뭐만 하면 전 정권 탓만 전부 니네들 비리 덕분이죠. 여기나 저기나 대륙을 넘어 태평양 건너 좌빨들 레파토리가 어쨌든 이렇게 똑같아요. 어디서 단체로 뭐 집체 교육 받고 오는 겁니까? 하버드 갖고 놀리면 한 방에 제압해야지.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면 네거티브 한 만큼 뒷대사는 네가 불리해집니다. 아마 학력 위조나 논문 표절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본인의 석연찮은 하버드 학력을 물고 늘지만 한 방에 제압할 증거가 필요하다는데 이 폴 앤드러스가 보기에도 잭이 굉장히 위태위태했나 봅니다. 그냥 네거티브는 하지 마라 라고 권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포스트, 타임즈, 데일리 뉴스 등 언론들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한 잭은 비록 3% 앞서고 있지만 위태위태합니다. 폴은 잭에게 네거티브 공세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자, 장면을 바뀌어서요. 닉 시장의 정치자금 모금 연회에 참석해 옛 경찰 동료 머독을 만나는 빌리는 머독이 토드 랭카스터라는 사람의 경호원도 재취업한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토드의 아버지는 볼턴 빌리지를 매입한 투자 회사의 수석 부사장인 샘 랭카스터라는 사람이래요. 연회장에 온 빌리를 스위트룸 5101 호실로 불러들인 캐틀리는 5만 달러 내가 줄 테니까 닉 시장과의 계약을 깨라. 이건 불륜조사가 아니라 시장의 음모다라고 강변하지만 빌리는 이미 시장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다고 내밀어 버립니다. 탐정업계도 신용이 생명입니다. 그런 강직한 빌리를 치하하며 다 보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한 잔 사주던 닉 시장은 아직 확인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빌리로부터 사진을 뺐고 잔금 25,000달러를 그 자리에서 내줍니다. 닉 시장이 내 잔금 달라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잔금을 줘. 이 주인은 나야.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뭐 돈 준 사람이 감이지. 다시 화면은 바뀌고 애인인 나탈리의 영화시 사회에 간 빌리는 얘기 들은 거랑 다르게 피드신이 엄청나게 찐한 것을 보고 분노하는데 결국 화내봤자 우리 헤어지자 난 통보를 받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돌아불겠다 그죠? 그러다가 이 빌리는 길거리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서 한 명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얼떨결에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놀랍게도 죽은 사람은 폴 앤드루스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강도 사건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경찰국장은 이를 정치의 암살로 의심하고 있죠. 솔직히 봐봐요. 어떤 후보의 선대위 사무총장이 죽었다 그러면은 상대편 후보가 용의자 1순위 아닙니까?
그러니 많지 이 경찰국장은 마침 그 자리에 나타난 빌리를 붙잡아서 닉 시장을 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합니다. 자넨 날 덮던가 같이 갇혀서 바나나나 할게.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과는 다르게 이 경찰국장이 닉 시장의 심복인 척하면서도 뒤에는 딴주머니 차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와 이 페어뱅크스 국장은 잭 의원을 만나러 가요. 자기 눈앞에서 죽은 폴의 모습에 충격이 빠져 정신 못 차리던 잭 의원은 한바탕 물고문 당하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버버거리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제 뭐 욕조에 물 채우고 고개를 몇 번 쳐박은 거지 이 빌리가. 그러고 나서야 이제 정신 차렸어. 폴은 이제 자기 아버지의 행실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막고 싶다는 토드 랭카스터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갑부 기업인인데 아들은 빨갱이가 쉽게 말해서 그 운동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받고 나갔다가 죽은 거래요. 사무실로 돌아온 빌리는 이제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폴은 캐틀린과 불륜관계가 아니었어요. 빌리는 시장의 정적 제거 음모에 이용당한 거였죠. 결국 시장에게서 받은 수표를 찢어버리고 캐틀린을 만나러 가서는 시장을 치겠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캐틀린은 빌리에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시장은 캐틀린의 불륜남을 찾으려고 빌리를 고용한 게 아니라 캐틀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고용한 거였죠. 뭐가 계속 정보가 잭 의원 선대위 쪽으로 새 나가니까 이건 분명히 내 마누라가 흘려주는 거다. 그리고 캐틀린에게도 시장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만한 정보들이 계속 지 마누라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캐틀린한테도 누가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걸까? 그러니까 서로 물물교환이죠, 정보를. 그런데 이제 애초에 부부 갈등과 가정 불화를 겪던 캐틀린은 남편에게 적절한 위자료, 아마 적절한 위자료가 아니라 넉넉한 위자료겠지. 넉넉하게 넣었다. 적절한 위자료를 낭낭하게 넣어주세요. 한 게 합의 이혼을 해주면 비밀 지키겠다 했지만 시장은 생돈 날리기 싫었는지 그걸 거절하고 빌리를 고용해 정보원을 추적했죠. 그 정보란 다름 아닌 폴이 가정 불화에 시달려 고민하던 캐틀린을 도와 원활한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폴 앤더스와 캐틀린은 불륜 관계는커녕 원래 학창 시절부터 절친이던 사이래요. 우리나라 정서상 남녀 관계는 친구가 있을 수 없다고 느끼는데 미국인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가? 아니 솔직히 안만 봐도 둘이 바람 피는 건 좀 맞는 것 같은데 뭐 겸사겸사겠죠. 중요한 소스를 알아낸 빌리는 곧바로 랭카스터 가문에서 운영하는 건축 철거 업체인 로크웨이 그룹으로 달려갑니다. 참고로 앞전에 닉 시장에게 50만 달러를 후원한 스폰서가 바로 샘 랭카스터예요. 토드는 아버지 샘에게서 영 마뜩찮은 비실비실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샘은 닉 시장의 후원자예요. 아들 토드는 잭 의원의 신복인 폴 앤드루스의 절친이. 이 부자지간도 참 콩가루 배지밀입니다. 폴과 토드는 컬럼비아 대학 선후배 사이로 폴이 토드의 멘토였죠. 둘은 대학 시절부터 진보단체 즉 한총련으로 활동을 했고 당연히 토드는 재벌인 아버지와 달리 머가리와 뻘건물 가득 들어찬 좌파 인사라 쓰고 빨갱이라 읽습니다. 그러니 이번 선거에서도 잭 의원을 도우려고 자기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는 정보 제공하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빨갱이가 되면 애비도 없다는 말이 딱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자기도 분배라는 눈과 생각하는 머가리가 있으면은 그 잭 의원 쪽이라고 그게 정의일 수는 없다는 걸 알 것이고 진짜 시민들을 위하는 게 뭔지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로크웨이 그룹 본사 근처에 잠복하던 빌리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볼턴 빌리지 철거 계획서와 머피 파크 타워 단지 건축 계획서 등 주요 서류들을 빼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로크웨이 경호원들과의 추격전을 벌이고 저쪽에 몸빵 박치기로 빌리는 목숨만 간신히 건져 빠져나오죠. 차로 갖다 때려 박은 거예요. 타깃이 거주하는 주택의 쓰레기통, 재활용 수감, 폐지 수감 등을 뒤져서 관련된 문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도 조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폐기물을 통한 첩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이든 관청이든 문서를 폐기할 때는 반드시 세절기로 싹싹 갈아서 버리는 게 보안 조치의 기본이에요. 자, 다시. 어쨌든 이 빌리가 목숨만 건져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이 경찰국장의 백으로 빌리는 이제 CCTV를 확인해요. 그 자기를 차로 들이박아서 죽이려 했던 그쪽 그룹 경호원이 바로 그 옛날 동료 머독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토드가 폴에게 넘기려 했던 정보는 로크웨이 그룹과 닉 시장 간의 계약서, 덧붙여 빌리는 이 페어뱅크스 경찰국장이 캐틀린의 진짜 불륜남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앞전에 폴하고 캐틀린이 몬타게 외딴 별장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집 등기부 등본 떼본 거예요, 빌리가. 그 집 소유주가 페어뱅크스 국장인 걸 알아챈 겁니다. 자기 소유의 집을 폴에게 접선 장소로 제공한 것부터 이 페어뱅크스 국장은 그 무슨 정의를 위해 닉 시장을 치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잭 의원 측 진영에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닉 시장의 종복 노릇을 하며 그의 도움으로 경찰국장까지 오른 뒤 시장 부인 캐틀린과 바람을 피고 자기의 부조리 행각을 덮기 위해 제대로 잭 의원 편에 서서 닉 시장을 축출하려 했던 겁니다. 정의는 개뿔이. 그리고 경찰 봉급으로 어림도 없는 재테크를 했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그런 저택이 경찰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거냐고. 이 국장은 잭 의원 진영으로부터 상당량의 뇌물과 금품을 수수해온 비리를 저지른 것도 짐작돼요. 경찰서 소치원 과죠. 재테크 좀 했거든? 그러셨겠죠. 뭔가 정의로워 보였는데 이자의 본색도 피부색만큼이나 시꺼멓게 그지없는 악당이었습니다. 몬타게 별장만 해도 몇백만 원 할 텐데 버스트레이드 지금 와 있어요? 진짜 시장 부인의 불륜남은 바로 이 흑형. 뭐 흑인에게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죠.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 후보 3차 TV 토론은 진행됐는데 이 토론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약간 지나실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 공방 내역을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2대 원칙, 책임의 공유, 희생의 공유.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이면 세금 더 물리고 그 이하는 급여세를 절감하며 책임감 있는 균형예산을 수립하겠음. 경제민주화요. 균형예산을 주장하는 분이 그동안 본인 세금을 이름만 보고 살았심? 세계의 세금 포털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은 이 시에 10억 달러 적자를 낸 정책을 펴지 않았음? 그 적자는 내가 다 천차였는데 무슨 소리임? 당신은 통보 없이 서민들의 집을 팔고 공영주택을 월가의 투자회사에 매각했는데 볼턴 빌리지 주민들은 내쫓기는 이 세금 인상을 원할 것이요. 시민들은 어디 살던 세금 인상을 원하진 않아요. 볼턴 빌리지 매매의 진실을 밝혀라. 아니 맨날 쳐나 이 좌빨들은 진상규명 어쩌고저쩌고 어찌 이렇게 똑같을까? 진실은 우리 시가 30억 달러 흑자를 본 것이고 그 돈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세금을 깎을 것이요. 개인적인 착복을 위한 담화 말이야. 정책 실수로 발생한 적자를 메꾸려고 거짓으로 포장한 거지. 임대사업으로 매각한 게 아니라 고층 타워를 지으려고 팔아넘긴 거고 볼턴 빌리지 매수한 회사는 지난 50년간 주택용 매매를 한 적이 없임. 닉 시장은 매입한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면 반드시 막아낼 거야. 당신의 명세는 늘 물거품이었다. 중요한 건 뉴욕시의 부채가 청산됐다는 것이다. 왔다 갔다 하죠. 부채 청산에는 다른 방법도 많다. 각 쟁점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블라블라. 그 패널들은 80년대 이래로 이어진 채무 불이행의 공신들이다. 패널 따위가 아니라 실무적인 해결책을 주민 시민들이 원한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푸념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해라. 그러니까 해결책은 없이 반대만 부르짖는 좌빨들의 뼈를 때리죠. 근데 잭은 시의 문제가 심각하다. 푸념만 하고 있잖아요. 현 시장 일파들은 본인들 배만 불리고 시민들에게 바뀌는 건 없다. 자, 이 대사가 좀 중요해요. 바뀌지 않은 거 없다. 내가 취임했을 때 이 도시는 엉망이었다. 그러니까 This city is broken city. 이 영화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브로큰 시티, 엉망진창 도시라고. 그러나 30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고 도시는 더 안전해졌다. 부족한 것은 함께 노력해 더 바꾸고 고쳐나가면 될 것이다. 잭 후보는 부채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잭이 대답도 하기 전에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 부채는 내가 다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어째 지난번 미국 대선 후보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대화를 보는 것 같죠. 잭 의원 쪽에서 비리다 부패다 하지만 닉 시장은 보시면 뭔가 일을 하기는 했어요. 자기가 취임했을 때 브로큰 시대 엉망진창 도시였던 데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고 시민들 자녀들 공원 산책할 수 있게 만들었고 시민들한테서 적잖이 감사 편지도 받는 것 같아요. 거짓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볼턴 빌리지 매매 것도 진짜 남겨 먹을 요량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해도요.
뉴욕시를 얽어매고 있던 10억 달러 부채를 청산해낸 것도 사실이야. 시의 부채가 없어져서 재정이 안정되면 시민들의 세금 부담도 줄고 경기도 활성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남겨보려고 그랬으면은 40억 달러에 넘겼고 10억 달러로 빚 갚고 30억 달러 흑자 봤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잭 의원이 내세운 해결책이라는 건 있는 놈 세금 더 물리고 없는 놈 세금 줄이다. 그렇게 되면 그 있는 놈들이 뭐하러 그 도시에 살고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세금 올리면 다 이사 가고 말지. 그렇게 있는 놈들 다 떠나버리면 그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는.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저 잭 발리언트 후보의 현직책은 뉴욕시 시의원입니다. 시장이 어떻게든 부채 한번 청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동안에 그 7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저 잭 의원은 뭐 했던 거냐. 결국 시장의 거래로 인해서 뉴욕시의 부채는 청산됐지만 잭 의원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도 그간 세금 포탈을 해왔는 게 간접적으로 드러나죠. 지난번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바이든한테 물어봤죠. 당신 뭐 했냐고 그동안. 과연 뉴욕 시민 입장에서는 누가 더 나을까요? 뭔가 아래까하고 음흉하지만 그럭저럭 시민들이 먹고 살게끔은 해주는 놈이고 무능한 주체에 말만 그럴듯하고 뒤로 호박씩 가는 놈. 니콜라스 호스테들러 시장의 경우는 공과 과가 두루 있으면 대체 저 잭 발리언트는 과는 있어도 공이 어디 있습니까? 실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업적으로. 진짜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닉 시장이 더 열렬한 박수를 받지 않던가요? 닉 시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한다는 듯이 방청객들이 고개도 끄덕끄덕 하지 않던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토드를 만난 이 빌리는 원래 폴을 죽인 사람도 모두인 걸 확인했어요. 토드로부터 이제 원래 폴에게 갔어야 될 계약서를 입수하는데 그 과정에서 토드와 빌리를 죽이러 온 모독도 같이 처리합니다. 이 계약서는 1982년에 설립된 로크웨이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계약서인데 공동 창업자가 바로 샘 랭카스터와 닉 호스테틀러 시장이었던 겁니다. 잭 의원이 숫자에 서툴다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볼턴 빌리지 주민이 3만 7천 명인데도 3만 명을 쪼가던. 아까도 로크웨이 회사가 1982년에 설립돼서 30년쯤 되는데 토론에서는 뭐 지난 50년간 어쩌고 그러죠. 진짜 새누리당 문재명 후보 수준입니다. 성의 없어. 결국 빌리는 시장을 만나러 가면서 비서 케이트에게 자신이 2시간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그 계약서 파일을 메일로 보내라고 당부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시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지만 로크웨이 그룹의 지분 50%를 시장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매각 대금 40억 달러 중 절반은 닉 시장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래요. 그 돈을 자신이 공헌한 대로 시민들을 위해 쓴다 할지라도 시장으로서 시의 자산을 자기의 회사에 넘긴 것은 확실히 해서는 안 될 부조리한 행위이고 직권남용이 맞습니다. 그런 닉 시장에게 사퇴한다면 폭로하지 않겠다 하지만 닉 시장은 오히려 빌리를 협박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닉 시장은 빌리가 마이키를 막 쏴 죽이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약점이 잡혀서 마음대로 추종이 가능하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빌리를 택한 겁니다. 앞전에 마이키의 무고함을 밝혀줄 증인이 있다고 했죠. 그 증인이 자신의 캠코더로 촬영한 사살 현장이었어요. 아마 시장이 거액의 뇌물 등으로 증인을 매수해서 그 증거품을 자기가 넘겨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얘기 좀 하자며 다가가서는 마이키를 그냥 쏴 죽여버리고 쓰러진 그에게 다시 총질을 해서 확인 사살을 하는 빌리. 이게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까지 다 녹취가 왔어 빌리가. 자기가 매장되는 한이 있어도 시장을 몰아내겠다고 의지를 가집니다. 마침내 다음날 정치자금 모금 연회를 준비하던 닉 시장은 행사장에서 폴 앤더스 살인 혐의로 페어뱅크스 경찰국장에 의해 체포됩니다. 시장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면서 국장은 캐틀린과 바람핀 사람은 폴이 아니라 자기라는 걸 귀띔하죠. 닉 호스테틀러 폴 앤더스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빌리는 나약하고 부인은 앤더스와 잔 줄 알지? 난 줄 왜 몰랐을까? 닉 시장을 2번 죽이는 이 흑형. 이렇게 닉 시장은 축출되고 잭 발리언트 의원의 뉴욕 시장 당선은 확실시되었는데 왜? 경쟁 후보가 없잖아요. 결국 마이키 살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빌리 또한 케이티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국장을 따라 감옥으로 향합니다. 결국 잭 의원, 페어뱅크스 국장과 시장 마누라만 개이득. 그런데 비리와 부정부패를 부실로 기존 시장을 축출하고 시정을 장악한 자들이 새롭게 만들려는 시의 모습은 뭡니까? 전임 시장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시장의 반대 진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축제를 저지른 자가 경찰국장이에요.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는 밑도 끝도 없이 세금을 가중되고
그러면서 본인 세금은 포탈한 현 시장은 부채와 재정난을 해결한 역대 업적도 없고 방책도 없고 본인 학력도 불투명해. 공영주택에 사는 서민들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본인의 400만 달러짜리 저택은 재건축으로 서슴지 않고 하는 데다가 그 시장 치하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채택될 것이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게이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낼 것이니 이게 도시입니까?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브로큰 시티를 살리겠다니 아주 완전 무결한 브로큰 시티를 만들어서 땅속에 파묻으려 드는 것도 유분수죠. 부패를 대체한다고 들어선 자들이 파멸이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 직권남용죄, 세월호 학살을 구실로 적폐운운하며 정권을 찬탈하더니만 저들이 만들어가는 우리나라 현 상황이 더 기가 막히는데 극중에 닉 호스테틀러 시장도 뇌물죄, 직권남용죄, 폴 앤더스 살해 혐의로 축출되는 걸 보니 이 영화의 감독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기라도 했나봐요. 그렇게 전 정권을 축출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모습이 동성애가 판치고 세금 부담에 허리가 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도 방책도 없는 걸 보면 더 그렇습니다. 참고로 영화 브로큰 시티가 제작되고 2년 후인 2015년에 미국은 오바마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2년 동안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으며 지금도 그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예 이제는 미국 대선마저 온갖 부정선거를 저질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으려 난장을 피고 있으니 역시 픽션은 없었고 모든 것은 현실의 반영이었습니다만은 전편 킹스맨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트총통이 그렇게 맥없이 쓰러질 양반이 결코 아닙니다. 영화 브로큰시티에서 닉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잭 의원을 바이든, 시장 부인을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낸시 펠로시나 뭐 힐러리 클린턴이나. 그러니까 이 시장 부인은 요 앞전에 킹스맨에서 그 부통령 여자 부통령이라고 보시면 돼. 그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이 페어뱅크스 국장은 거짓 러시아 게이트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했던 FBI 국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극중의 닉 시장이 약간 부정부패기가 넉넉한 인물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현실이 픽션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저 극중에 나온 시장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요. FBI 국장의 술수에 걸려 좌초되기는커녕 러시아 게이트와 우크라이나 스캔들 다 튕겨내고 그 FBI 국장을 냅다 댕강 잘라버렸으니 역시 픽션은 픽션인가 봅니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보좌진들 중에 이 브로큰시티 영화를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미 합중국 제45대 대통령. 이제 곧 재선 임기를 시작하게 될 미국의 대통령. 미국 국민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일부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위대한 사명, 즉 고귀한 순국 선열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헌신했던 그 대의를 위하여 더욱 크게 헌신하여야 하고 이분들의 죽음을 무위로 돌리지 않으리라 이 자리에서 굳게 결단하여야 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누려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위대한 사명에 우리 스스로를 바쳐야 합니다. 미 합중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그 건국 이념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계속 위대하게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경도사였습니다.